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2월 24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좀 더 따뜻한 기후 조건에서 경마가 시행이 될 텐데요. 자, 월말 마지막 일요 경마 결승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매경주 입상이 가능한 인기마뿐만 아니라 이 복병 전력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직전에 시종 경합성 선두 레이스를 극복해낸 전력이죠. 이번에 원사이드 선행이 가능해 보이는 요 4번 바람을 그리다의 1승 기대치 높게 평가하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그래도 주행이 안정화된 모습 속에 막판 한 발 걸음에 여력을 남겼던 말입니다.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어차피 막판에 한 발 쓰는 힘으로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는 말이기에 요 12번 천지폭풍의 역습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 선두권은 그리 강해 보이지 않은 구도 속에 편성 후기 만난 2번 이 페더라이트를 3번 청담진이는 여기서 선행을 가던 아니면 선두권 2선을 가다마자 선입을 가던 조건에서 상대면에서 이번 편성만큼 입상 조건의 호기를 모두 갖췄다라고 강하게 강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번 프로암성은 이미 능력은 드러났죠. 무리한 선행이 아니라면 선행을 편하게 성공하는 조건이라던가 아니면 차분하게 힘 한 배가 가능한 2선, 3선만 가담을 해줘도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무시 못할 전력인 것은 분명하고요. 이번에 늘어난 2,300m 거리 선두권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구도 속에 충분히 앞선에서도 전개 공략이 가능한 요 8번 로드 위너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직전에는 이 뒷다리가 미끄러져 늑발을 하고도 후미에서 전개를 펼쳤고 직선에서 압도적인 걸음을 보였죠. 초반 전개가 썩 매끄럽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보였던 2번 이 위너 골드의 최장거리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고요. 기습선행을 또 나설 경우에 앞선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경합 상황이 펼쳐진다면 7번 크레모와 파워가 좀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싶은데 4번 러블리뉴트가 직전 경기 보여줬던 1700m 첫 거리 도전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유 있는 경주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승급전 역시 문제 없습니다. 가능성 면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는 3번 만복하니 이번 경주에는 다시 한번 인코스 부여받은 상태에서 선임력 발휘해 주기를 기대해보고 있겠고요. 1000에서 1400을 한 번에 극복하는 경우는 서울에선 정말 흔치 않은 경우인데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걸 해낸 게 스프링백이었죠. 스프링백이 안쪽 1번 게이트에 선행 찬스인데 놓치면 안 되겠죠. 4번 새벽이가 선행을 나선다면 4번 새벽이 또 복병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는 마필, 또한 직전에 사연 있는 마필이 이번에 재도전을 다짐하고 있고요. 승급전 나서는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또한 정상주기 들어와 컨디션 상승세의 마필까지 다각도로 살펴볼 때 입상 도전마가 상당히 혼재한 접전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일요일에 스타트 3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혼전도가 제법 높은 편성입니다. 전력 차이가 큰 것이 아니고 전개 양상에 따라서 혹은 약간의 컨디션 변화에 따라서도 순위가 급격하게 갈라질 수 있는 편성인 거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 중심에 3번 마패봉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주는 컨디션 안 좋았어요. 컨디션이 좋지가 못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수와의 인마호흡도 좋지가 못했었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마패봉이라는 말 자체는 하위군 시절에는 선행을 시도할 수 있을 만큼 기본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인데다가 다시금 날씨가 다시 찬바람이 좀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마패봉은 오히려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는 듯해요. 실질적으로 현 등급에서도 5등급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었던,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었던 마패봉이기 때문에 선행 혹은 선입의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3번 마패봉의 살아난 컨디션 호전세에 방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10번 명진맨, 4번 매니스마트, 1번 파레시아 등을 먼저 꼽을 수 있겠는데요. 10번 명진맨 같은 경우에는 작은 마체 대비 근성이 상당히 좋은 유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마체가 작았던 것, 주로가 무거워졌던 것 등이 이 말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자, 이번 경주를 통해서 드디어 20번 명진맨이 자기의 본연의 걸음을 발휘하기에 참 좋은 편성을 만났다라는 판단인데요. 이유인즉슨 선행 말들이 의외로 다수 포진되어 있는 편성, 앞선의 경합 가능성까지는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선입 후 빠른 흐름에서의 전개 이점을 살려갈 수 있는 10번 명진맨의 호전세가 이번 경주에서는 눈길을 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4번 매니스마트는 데뷔 초 휴양 다녀오기 전까지만 해도 순발력 대비 지구력이 부족했었던 말입니다. 그랬던 말이 1300m에서 첫 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내용은 같아요. 순발력은 좋은데 지구력이 부족하다. 그런 말이 거리를 늘렸다, 즉 느린 흐름에서 선행 후 버티기 시도해보겠다라는 뜻으로 그것이 주요했었던 1승의 결과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앞두고 직전 경주에 공백 복귀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복귀전 당시에는 지구력이 제법 향상된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번에는 순발력과 지구력이 고루 겸비된 전력으로서의 변화 가능성 염두에 두겠고 1번 파레시아 줄어든 거리에 유리함, 1번 파레시아는 1700m가 좀 무리였고요. 이번에는 게이트 2점 살리는 선행 강공 작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우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심화에 대한 의견은 좀 이견이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언급해 주신 말들 중에서 1번 파레시아라는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늘어난 거리에 출발도 착지불량을 하면서 사실 늘어난 거리가 어울리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했는데 출발도 실패하고 선행도 못 나가고 완전히 꼬여버렸는데 12월에 보여준 이 경주력은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인 기수 안토니오 기수의 1번 게이트라면 선행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되므로 중심말로 강조드리고 싶고 또 언급해 주신 말 중에 4번 매니스마트는 공백으로 직전에 30kg 정도의 어떤 증가된 체중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예전 능력이 워낙 좋았던 말인 만큼 무거운 주로 해서 선행까지도 나서서 한 바퀴 돌았던 말입니다. 따라서 꾸준한 훈련으로 회복된 모습, 정상적이 돌아온 만큼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8번 트라이 썬더라는 말도 선입 후 뒷심입 발휘 가능한 말인 만큼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보병으로는 11번 곤설이란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월 달에 앞선이 굉장히 치열한 난타전 형국으로 펼쳐지자 직선에서 차분하게 힘 안배한 후 추입으로 우승까지 거둔 말인데 최근 2번 연속해서 전개를 못 풀어내면서 심한 외곽 전개로 심소모하고 막판 추입력을 발휘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 앞선에 그렇게 강한 편성 또 거기다가 경합까지 어느 정도 김정우 위원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이루어질 수 있는 편성이라면 11번 곤설이 다시 한번 추입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복병으로서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곤설을 참 추천드리는 것은 굉장히 난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곤설 같은 경우는요. 어떠한 말이든 선행마 한 마리가 레이스를 크게 뽑고 쫙 레이스를 빠르게 가져가고 그 이후에 선입권들이 우후죽순으로 쭉 늘어선 후 그 말들이 무너지는 편성에서의 입상이 주요합니다. 즉 이번 편성에서 만약에 1번 파레시아가 레이스를 쫙 뽑아버린다. 쫙 본인이 선행으로다가 도주성 전개를 쭉 해버린다. 라고 한다면 11번 곤설의 입상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있는 구도 자체는 선행을 파레시아가 나선다 하더라도 선두권이
촘촘하게 우후죽순 이렇게 난타전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선입 후 추입으로 자기 걸음을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뛰고 있는 말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11번 곤설이 입상하기에는 그런 구도에서는 앞선이 혼탁한 구도에서는 입상을 실질적으로 해오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추천에서 배제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 역시도 뭐 전체적인 구도는 같이 보고 있는데 뭐 중심마에 대한 생각만 좀 다른 것 같아요. 1번 파리시아는 줄어든 거리가 좀 더 인코스가 이 마필이 만약 선행을 받아버리면 여타의 마필들이 싸우려고 덤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파리시아가 선을 가면 그 딱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이제 타이밍을 노릴 걸로 판단이 돼서 뭐 저는 이제 뭐 그런 전개를 그려주시는 부분에 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3번 마패봉 그리고 4번 매니스마트는 최승진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백전인 것을 감안을 하고 체중이 많이 증감이 됐던 것을 감안을 하면 저항 맞춘 4번 매니스마트도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8번 트라이썬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결국 12마리 마필 중에서 잠재력 딱 하나만 놓고 따진다면은 전 8번 트라이썬더가 가장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데뷔전 이제 자체에서도 강력한 뭐 선행력을 바탕으로 우승을 거두면서 자기만의 능력을 입증해 줬었는데 2회 경주에서는 단거리에서 이제 장악하지 못하는 레이스를 만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운영의 미스를 좀 아쉬움을 남겼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 마필이 늘어난 거리를 만났을 때 한 1300거리까지가 이 마필은 좀 더 어울린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파리샤가 뭐 선행을 가던 뭐 안쪽에 한 두 마리 넘겨놓고 외선에서 이제 그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좋은 트라이썬더라면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변화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평가인데 8번 트라이썬더를 배제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 솔직히 이 말의 잠재력 부분 강조해 주신 거 저도 동의해요. 이 말이 데뷔전에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었을 때 저도 함께 추천을 드리면서 기쁨을 나눴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동의는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5등급에서도 이렇게까지 적응기가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외로 길어지고 있는 적응기의 포인트, 그 이유가 자신이 원하는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즉 선행을 나서지 못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선행이 못 나가요. 나서기 힘듭니다. 나선다 하더라도 굉장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하는 선행이라고 한다면 8번 트라이썬드는 거리 늘어난 것에 대한 적응기가 한 번쯤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하위 등급 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어떤 말이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선행인가 보았을 때 1번 파레시아가 이번에 코스 이점도 있지만 여태의 마필들보다는 선두권을 장악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거리 내렸고 이 코너 2개짜리에서는 1번 파레시아의 선행 1승 기대치 높아 보이네요. 10번 명진맨은 게이트의 요동시 출발하느라 늦발을 했죠. 그 부분이 직전의 페인인데 이번에 뭐 발주도 보완했고요. 정상 발주면은 10번 명진맨 직전에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듯합니다. 3번 마패봉도 코스 안쪽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이네요. 자, 여기에 복병 전력 9번 K존을 말씀드립니다. 천신만고 끝에 데뷔 16전 만에 6등급에서 이제 5등급 무대에 이번에 출전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뭐 코스 2점에 선행 강공 작전도 주요했습니다. 물론 이 편성에서 선행 못 나가죠. 근데 직전 블랙 폭격기가 익힌 페이스 따라가며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2km 감량 혜택, 이 9번 K존의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없다고 봅니다. 복병 가치조차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이거 마주님이 마주나 마방에서 안 보길 바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6전 동안 1승 한번 거두지 못하고 직전에 간신히 마신자 벌어지는 입상 차지하고 올라온 전력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어떠한 전개도 편안하게 펼쳐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승급전에 본인이 만나왔던 상대 중에서 가장 강할 정도가 아니라 이런 상대들 앞으로도 못 만날 것 같아요. K존 입장에서는. 입상 기대치는 없습니다. 네, 명확하게 결론 내려주셨네요.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서울 3경주는요. 게이트 안쪽 전개를 좀 더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3번 마패봉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단거리 검증 전력 상당수 눈에 띄는데 그 전력들은 모두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입니다. 최근 5등급 현등급 무대에서 강한 편성구도 속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이 이번에 해볼 만한 상대 만나 어떤 변화를 보일지,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붙어서 이길 경주, 서울 4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시작하겠습니다. 기어이 붙어서 이기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선행을 누가 나설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분석이 되어야 하는 포인트가 되겠고, 그 말, 선행 말만 정해지면 입상권은 함께 응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어떻게 보면 쉬운 경주입니다. 그 선행마 선정이 중요하겠고요. 그 중심에 6번 베스트 스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지금 5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데뷔전 당시에 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선행 나선 말 분명히 아니죠. 외곽에 있었어도 12번이었어도 이 말은 선행을 나섰을 것이고요. 자력 우승, 낙승이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전력입니다. 오히려 이 말의 초반 순발력과 그 무거웠던 주로를 뚫고 나가는 파워 때문에 선입권이 무너졌던 경주였어요.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비록 승급전이지만 승급전 내에서도 다소 기복을 보여왔던, 전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복마 편성을 만났다라는 부분이 6번 베스트스타에게 좀 더 점수를 줘야 하는 대목입니다. 베스트스타의 그 스피드를 따라 붙을 수 있을 말, 추임마보다는 바로 그 옆에서 혹은 그 바로 뒷자리에서 응수할 수 있는 말들 엮어보겠는데요. 우선 9번 Something Nobody Know. 이 말 역시 데뷔전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경주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당시 전개 선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외곽 12번 게이트에서 올라붙이는 그 탄력감이 상당히 좋았었던 전력, 직전 경주 우승으로 승급전인데요. 선행과 선입이 모두 소화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6번 베스트스타의 옆자리 9번 Something Nobody Know에게 한번 양보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1번 팝스트리트 그리고 3번 레이징 엔젤 등의 말들의 응수까지 누려봅니다. 이 말들이 모두 동반해서 함께 응수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6번 베스트스타를 놓고 그 옆자리에 9번이 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1번 팝스트리트라든가 3번 레이징 엔젤의 선행까지 염두에 두고 선두권을 우선 공략하자라는 전략입니다. 6번 베스트스타의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안쪽에 있는 1번 팝스트리트부터 또 데뷔전에서 굉장한 잠재력을 보여줬던 6번 베스트 스타 모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의 입상 가능성 저 역시 높다라는 데 동의하고 있고, 복병 한 마리 말씀드리자면 4번 수제비라는 말이 좀 변화가 보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말이 사실 초반 스피드가 그렇게 떨어지는 말은 아닌데 최근에 계속 출발해서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1월 5일에는 착지 불량을 했고 직전에는 출발을 좀 삐끗하면서 안쪽 게이트로 내측으로 좀 사행하면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어느덧 따라가면서도 뒷신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개가 좀 관건이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번 편성 4번 게이트에서 이제는 모래 맞으면서 따라가는 것도 적응한 만큼 전개만 풀어낸다면 복병으로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4번 수제비의 복병 가치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유례 없이 최근에 훈련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훈련을 좀 길게 소화를 했었던 모습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본 전력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취임마로 분류를 하기에는 결정력이 너무 떨어져서 저도 이 말에게 선행은 어떨까 하고 한번 제시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 역시 선행을 나선 후에도 이렇다 할 선행을 나서보지도 못했었고 나선다 하더라도 뒷심면에서는 장담할 수 없는 전력이죠. 즉 특징이 없습니다. 이 편성 굉장히 빨라요. 이 빠른 편성에서 글쎄요 4번 수제비까지 어거지로 얘가 추입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치를 갖기에는 저는 드러나 있는 능력마들의 선전을 먼저 기대해 보는 주의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뭐 단거리 1000m라서 또 어린 마필들이다 보니까 전개적 이점에서 전개적 변수에서 이변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능력 상승세의 마필들이 좀 앞서 있는 것은 분명히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뭐 베스타라든가 썸씽 노바디노 말씀해 주셨던 레이징 엔젤까지도 모두 동의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마필이 전개 조건만으로 따져본다라면 상대보다 좀 유리하다고 평가를 해서 이 마필을 꼭 질문 드려보고 싶었어요. 안쪽에 있는 이버마 담원 엔젤이라는 전력입니다. 선행을 벗어났어요. 이제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해졌고 그 빠른 페이스도 경험도 좋고요. 최근 두 번의 1300m는 어차피 뭐 적응을 위한 해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좀 아직은 뭐 힘이 덜 차 있는 거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 할지라도 단거리 1000m잖아요. 안쪽에서 이번 담원 엔젤이라면 내심 선두권 장악까지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고 선두권 장악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선두권과 싸워주는 단거리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전력이라서 조건 좋아진 이번 담원 엔젤은 이번 편성에서 배제하기 좀 힘들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번 담원 엔젤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담원 엔젤도 고민을 좀 했죠. 이 말 사실 굉장히 제가 좋아했었던 말이고요. 근데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이 말이 9전을 뛰면서 1승, 2위 한 번, 3위 한 번인데 모두 안토니오 기수와의 호흡이었습니다. 즉 다른 기수들이 말을 못해서가 아니고요. 인마호흡이 그만큼 중요한 말이고 이 말에게 있어서 인마호흡이라는 것은 선두권 가세 후에 힘한 배를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리 자체가 이렇게 튼튼하고 막 튼실하고 파워풀한 유형의 말이 아니라 순간의 탄력으로 뛰는 유형이기 때문에 한순간 밀려버리면 아차하는 순간에 좀 아쉬움이 크게 남을 수 있는 전력이라는 부분 때문에도 추천권에서 배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전반적으로 최단거리 레이스 능력 상승세에 승급전 나서는 마필에게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6번 베스트 스타, 8분의 승하 스피드, 직전에 압승을 거둔 전력이고 이번에도 타마필보다 앞선 선두권을 장악할 공산이 커 보이네요. 6번 베스트 스타가 되겠고 전개 자유로움, 9번 이 썸씽 노바디노 두 마필이 동반 입상 기대치 높게 평가하는 가운데 이 복병 전력 한두 말씀드려보자면 5번 이 새로운 캡틴입니다. 물론 선행을 수월하게 받아냈을 때 최단거리 입상 전력이 있는데 그래도 12월 9일 날 당시 이제 교령운우가 이끄는 페이스에서 마신차는 컸습니다만 따라가는 전개로도 제법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 직전에 선행 나섰습니다만 1300m 거리는 너무 길었나요? 이번에 거리 내렸습니다. 경합 없이 심한 배 잘 된 선입전이라면은 내린 거리에서 5번 새로운 캡틴도 이 복병 가치는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경합 없이 편한 전개. 불가능하죠. 이번 경주에서. 6번 베스스타는 사실 선행을 나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행 안 나서도 저는 가능성이 보여질 수 있는 전력으로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코스에서 5번 새로운 캡틴이 선행을 나선다? 아니요. 3번 레이징 엔젤이 나갈 거고요. 1번 팝스트리트가 나갈 겁니다. 5번 새로운 캡틴은 다 차후에 좀 더 느린 편성, 선행마가 좀 적은 편성을 노려보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는요. 자, 직전 데뷔전 경주부터 아주 출중한 능력을 만천하에 검증받은 말이죠. 6번 베스트 스타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과연 이 빠른 흐름의 최단거리 도전권 전력 어떤 말이 될지 당일 모추록 컨디션과 전개 양상 또한 마필의 컨디션 3위 일체에 부합하는 마필로 엄선해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암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암말 경주 선두력의 강점을 지닌 스피드형 마필이 대거 출전하고 있고요. 은근히 빠른 흐름이 예견이 됩니다. 암말 경주의 특성상 역시 전개 양상에 따라 또한 초반에 선두 장악에 어떤 말이 성공을 할지 그런 부분, 전개 양상까지 예측을 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5경주는 제가 풀어드립니다. 암말 한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마필들이 능력 상승세,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이 꽤나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서 최근의 모습은 정말 완성도가 높은 모습으로 앞으로 분명히 더 뛰어줄 모습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그 마필이 출전하고 있어서 좀 더 최선의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이 되어야 할 마필은 바로 바깥쪽에 포진된 8번마 데디 글로리라는 전력이죠. 데뷔전 자체에서는 발주 이후에 200m부터 4코너까지 외측기 되면 악벽을 보이면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내 두 번의 경주에 통해서 적응을 마친 이후부터는 상당히 발군의 스피드와 탄력을 보여주죠. 2세 루키 스틱스에서 글로벌 축제가 있었던 그 강력한 페이스를 따라가면서 버텨냅니다. 더군다나 그때 경주 자체에서는요. 전개가 완벽하게 꼬이면서 코너에서 마필이 또 사행을 합니다. 사행을 해서 후미까지 쳐졌는데 이 앞말이 그 강한 순말들을 상대로 추임력을 발휘하죠.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때도 적중을 드렸었고 직전의 경주도 데드글로리를 자세하게 말씀드렸었죠. 중간 외선에서 가볍게 가담 이후에 여력감. 물론 이번에 구도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은 몇 두가 눈에 띄죠. 데드글로리는 굳이 선행 갈 이유 자체도 없는 구도죠. 승급전이지만 앞말들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상대 전개나 부중 조건 또 거리에 대한 적응력까지 모든 조건에서 앞서 있는 8번 데드글로리는 여기서도 좀 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안쪽에 있는 4번 매치퀸, 바깥쪽에 포진하고 있는 9번 에이스 솔롱고, 그리고 복병권 2번 큐피드 닥터 지목합니다. 4번 매치퀸이라는 마필 자체도 주인심사부터 발군의 잠재력을 보여줬었고 데뷔전에서 또 이철경 기수가 뒤를 돌아보면서 여유를 부릴 정도로 상당히 여유 있는 스피드를 보였던 마필이었어요. 이제 데드글로리와 함께 2세 루키 스틱스에 출전했을 당시에는 당일 체중이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었었고 그 이제 무리한 선행을 나서다 보니까 코너에 완벽하게 좀 퍼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이내 직전의 경기에서는 다시 한번 완벽하게 걸음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죠. 상대 마필들보다는 안쪽 게이트를 포진받고 레이스 장악을 해나갈 수 있는 4번 매치키는 여기서도 전 게이트 살려나갈 수 있는 구도고요. 9번마 에이스 솔롱그란 마필 자체에는 430kg대의 얇은 마체의 앞말치고는 상당히 근성이 좋습니다. 순발력이 좋아서 앞선 경합을 하면서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가는 전개의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주죠. 직전 경주 상당히 힘든 경주였어요. 안쪽 선행은 나서긴 했지만 그 심한 압박을 버티고 저등대 걸음도 기본 능력을 입증해줬던 모습이라 그러면 에이스 슬롱도 가치가 있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복병권의 안쪽 2번마 큐피드 닥터 상당히 재밌습니다. 작년 9월달의 경주에서 이제 그 7위권을 한 모습 이전만 하더라도 5연속 입상을 차지할 정도였어요. 10월 28일 오른다리 저름 때문에 또한 관절염이 여파 때문에 두 번의 경주 취소가 있었는데 재검과 이제 그 훈련을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큐피드 닥터의 이 장점은 흐름에 따라서 선행도 가능하고요. 흐름에 따라서 선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좋아지고 있는 이번마 큐피드 닥터의 최적 전개 조건은 이번 경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선 능력 상승세 이어나가고 강자와의 경합에서도 잠재력을 입증해주고 있는 8번마 데디글로리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당일 최선 압축 약속들을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희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상당히 재미있는 경주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하고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뜻이겠죠. 8번 데디글로리는 동의합니다. 데디글로리의 선전 먼저 응원을 해보겠는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4번 매치키는 1300m에서 주저앉는 모습 한번 보여줬고요. 9번 에이스 솔롱거는 직전 경주에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순위 밀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두 마리만 믿어도 됩니까? 믿어도 된다고 봅니다. 매치킹 같은 경우에 상대가 달랐잖아요. 2세 루키 스틱스에서 발주 안 좋았어요. 무리하게 감아서 선행 갖고 그 압박을 받다 보니까 무너진 거지. 편하게 선행 나서는 거랑 그때의 선행거랑은 분명히 다르죠. 에이스 솔롱도 단거리 1000m 초반에 힘을 너무 써버리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 1300 상대 보면서 페이스 조절하면 안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네, 선행말들이 조금 불안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3번 공산 한번 여쭤볼게요. 3번 공산 같은 경우는 선입, 추입이 모두 자유로운 유형인데 직전 경주는 너무 상대가 강하고 빠르지 않았나. 라피도쿠스가 이끌었던 레이스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빨랐던 흐름이 좀 발목을 잡기는 했습니다만 자기 걸음은 꾸준하게 뛰었어요. 이 정도 데디글로리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스피드를 공사는 추입으로 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3번 공사는 왜 추천을 안 해주셨을까요? 우선 레이스이 빨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추입의 타이밍을 얼마만큼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되네요. 저도 이제 앞서 4마리 소개드린 마필 외에 5번째 마필로는 공산을 넣을 수밖에 없는 구도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4번 매치킹이 편하게 선행을 가던 에이스 솔롱거가 그 이제
두 마필의 운영 속에서 이제 넘어서는 전개에서 이겨내던 두 마필이 앞선에서 분명히 버틸 확률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공산 같은 경우에는 두 마필이 아예 몰락하지 않는 이상은 좀 올라오기 힘든 구도라서 뭐 3위권까지 좀 재밌게 보고는 있지만 두 마필을 넘어서는 전개를 확실히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동희 위원의 방송 추천 경준이만큼 좋은 결과 기원하고 저 역시도 동의하는 부분 많습니다. 8번 데디글로리, 또 안쪽에 있는 4번 매치킨, 여기에 2번 복병으로 말씀해 주신 2번 큐피드 닥터까지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3번 공산도 추입할 수 있지만 7번 광마일도 추입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그 다음에 직전 경주 모두 다 입상과 다름없는 경주력 보여줬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12월 달에는 전개를 잘 풀어줬고 직전 경주는 외곽 전개를 하면서 심소모를 했다는 건데 이번 경주도 뭐 차분한 선추입 전개라면 앞선 경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추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7번 강마일의 추입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광마일 같은 경우는 패출이 낮고 공백전이었던 11월 8일 때도 저는 보병 가치를 논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마필입니다. 직전의 경주에서는 상대를 넘어설 수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레이스 흐름만 직전과 비교해보자라면 이번엔 레이스가 더 빨라요. 분명히 더 빠릅니다. 광마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스피드를 보이면서 이제 모래 안 맞았을 때 앞선 가담 능력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습성으로 판단했을 때는 다소 처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서 앞선에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번 경주에서 광마일도 착승권 정도 입상권 자체를 논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5경주는 전반적으로 입상 가능마들의 윤곽을 결정할 때 앞선의 마필들의 이제 무게 중심을 두느냐 아니면은 앞선 말들보다는 직선에서 한 발 올려붙일 추입형 마필에게 관심을 갖느냐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패가 가려질 듯한데요. 그래서 8번 데디글로리가 그 중간에 선위권에서 가장 끈끈하고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 8번 데디글로리는 이 승급전에서도 재기량을 충실히 발휘할 듯합니다. 선행마 중에 누가 버틸까요? 4번 매치킨, 9번 에이솔롱고. 9번 에이솔롱고가 직전에 의외로 무너지는 모습 보였는데 그렇다면 저도 뒷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 한두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11번 보드람입니다. 직전에 승급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한데 1200거리고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늦추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짱짱한 끝걸음이 여력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거리, 게이트 외곽, 선두권 촘촘한 구도 속에 선두 선위권이 무뎌지는 양상이 된다라면은 이 11번 보드람도 막판 추입 한 발 그 행렬에 가세할 수 있는 그 마필이 되겠는데 백동일이 연요 11번 보드람 어떻게 평가하세요? 보는 관점의 차이가 크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보드람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기대죠. 기대는 게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과 외선수의 전개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던 마필이기도 하죠. 입상했던 경주는 페이스가 빠르지 않은 가운데 최적의 전개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지금 외곽 11번에서 페이스가 더 빨라진 이번 구도에서 그 추입의 타이밍을 가져가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는 판단이라서 저는 보드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약해진 편성을 좀 기다리는 마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의 가장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능력 맞죠? 8번 데디글로리 승급전에서도 문제없다. 이 부분을 재차 강조해 주셨습니다. 도전권들 상당히 혼전세입니다. 앞선이냐 뒷선이냐 그 어려운 부분을 백동일 의원이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고요. 경주거리 16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3경주입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경주를 선정해 주셨고요. 전반적으로 절대 강자가 없어 보입니다. 중거리 1600m 출발 후 직선관이 가장 길고 이 경주 여건에서 어떤 말이 편성 오기를 만났고 능력 발휘가 가능한지 자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3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훈련 시 변화가 포착된 말이 출전을 하고 그 말이 중심마로서의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훈련 상태 최상인 믿고 추천드릴 수 있는 중심마는 7번 컬린 판타지입니다.
최근 들어 훈련 모습이 예전보다 확실히 힘이 차가면서 성장세가 관찰이 됐는데 특히 직전 경주 이후 더욱 확연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에 나설 말들의 자리 싸움이 펼쳐질 가능성이 꽤 높은 그런 편성인 가운데 차분한 전개 후 뒷심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주행 습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여건상 가장 유리한 7번 컬린 판타지 이번 경주만큼은 중심마로서 믿음에 부응해 줄 거라고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을 앞선에서 전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되는데 외곽에 있는 10번 어메이징 탑핏, 9번 라운파워, 안쪽에 있는 5번 장산조이까지가 눈에 띕니다. 우선 10번 어메이징 탑핏 같은 경우는 휴양 전인 5월 25일 경주에서 4등급에서 이미 입상을 거둔 말인데 특히 강한 상대마였던 메이저 알파와 박빙의 경주력을 펼친 입상이어서 더욱더 굉장히 눈에 띕니다. 병력 없이 휴양을 다녀왔고 직전 공백에 초반에 추진해서 선행을 사실 노렸습니다. 그런데 선행이 여의치 않자 뒤늦게 잡았는데 이미 말이 너무 끌려가면서 말과 내내 싸우면서 최악의 돌전을 펼쳤습니다. 전혀 정상적인 경주력이었다고 볼 수 없고 하지만 이번 편성상 충분히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만큼 버틸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9번 라운파워도 눈에 띕니다. 모래 예민한 말입니다. 직전 경주는 빠른 말 틈에서 인게이트가 오히려 독이 돼서 모래 피해서 앞선과 거리를 크게 두면서 원하는 앞선 전개에 실패하면서 따라가다가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외곽 게이트가 오히려 유리한 말로 판단되고 크게 빠른 말 없는 만큼 앞선 선입권 전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 장산조이도 마방은 이적했지만 여전히 컨디션 좋은 모습 계속 과시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4등급 입상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확연한 성장세 눈에 띄는 7번 컬린 판타지를 중심으로 앞선에서 버팅에 노릴 수 있는 말들 중에서 현장 상태까지 반영해서 최선의 결과를 노려보는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과감하게 좀 더 노림수를 갖고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뭐 컬린 판타지를 뭐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좋게 보고 있지만 어메이징 탑핏이 한 번의 변화를 보여준다면 그것도 큰 변화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응원을 하지만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타의 마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만큼은 이 편성만큼은 이 전개만큼은 저는 여기서 읽어줄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는 마필이 4번 아델의 신이에요. 2억에 가까운 고가의 마필치고는 생각보다 못 뛰어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경주마다 꾸준하게 적응해 나가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평가를 합니다. 직전에 승급전 1600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찰란한 미소, 글리터, 영웅제왕, 백두킹까지 자리 잡기 힘든 구도에 이제 좀 느슨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웠다 뿐 전체적인 주행 주폭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번에는 안쪽 1, 2, 3번 보도 느리잖아요. 선입도 가능해졌고 외선에 있는 마필들 결정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이만한 편성을 4번만 아데레시는 절대 만날 수가 없다는 평가인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아데레신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구력은 좋은 말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가 판단할 땐 스피드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였던 1월 18일 경주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았던 말인데 그 당시에 제가 글리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앞선이 이번 경주 굉장히 스피드가 좋은 여러 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입니다. 아데레신이 직전에 조금만 페이스가 빨라져도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봤을 때 이번 경주도 쉽지 않은 경주로 펼쳐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합 없이 편하게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을 때 조금 더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상신 위원의 방송 추천 응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되게 설명을 듣다가 문득 궁금해진 게 있어요. 여기 앞서는 나수진이 많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9번 라운파워하고 2번 월드코리안 외에는 없거든요. 왜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이번 편성에서 제가 앞선을 전개할 거라고 본다고 추천을 드렸던 10번 어메이징 탑핏, 9번 라우파워, 그 다음에 5번 장산조이 제가 이 세 마리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 여기에 2번 월드코리안도 굉장히 빠른 초반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중속이 좋은 말입니다. 따라서 이 틈에 껴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두권 자체가 이제 두텁다라고 평가를 내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11번 천하감동 한번 여쭤볼게요. 57로 부담 수경이 높아져 있기는 합니다만 하이근 시절에 56.5까지는 이미 극복을 해낸 상태고요. 56 정도는 1600m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말이죠. 승급 이후에 컨디션 난조 때문에 고전을 좀 했습니다만 직전 경주에 확연하게 살아나는 모습 보여줬고 확실하게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애매하게 얘가 선행을 나서면 좋겠다라는 바람보다는 확실하게 보여준 전력이 있는 11번 천하 감독이 추천권에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네, 직전 경주 좋은 경주력을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말이 직전 경주 보여줬던 어떤 전개는 결국엔 무빙성 앞선 선입권 가담 후에 버티기를 노렸던 그런 전개였습니다. 이번 편성에서도 아마 그런 전개를 구사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직전 경주는 굉장히 느린 페이스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소모가 덜했다라는 판단인데 이번 경주는 앞선이 제가 말씀드렸던 스피드에서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마리가 두텁게 형성되는 편성이고 11번 천하 감독이 이번 경주 그렇게 되면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이 도드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언급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앞선에 나설 수 있는 선행만은 존재하지만 페이스가 그리 빨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선도 강할까요? 강해 보이진 않는데 그런 관점에서 7번 컬린 판타지가 최성진 의원은 편성 오기를 만났고 찬스다.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7번 컬린 판타지 10번 뛰면서 딱 한 번에 3착. 하지만 차츰차츰 변화의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2번 월드코리아, 9번 라운파워가 이제 선두 장에 나서면 어디까지 버텨낼지가 관건이 되겠고 전 6번 치프타임 여쭤볼게요.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고 또 앞선이 약한 구도 속에서 꾸준하게 뛰어주는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거리보다는 중거리가 더 좋아 보여요. 작년 12월 9일 날 1600m 거리 당신이 3차까지 했는데 어차피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 깁니다. 자리 잡기에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2, 3선, 3선 정도는 자리하고 막판까지 뛰어줄 듯한데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 6번 치프타임의 선정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 치프타임이라는 말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동안 관심 있게 지켜봤고 추천도 여러 번 드렸던 말입니다. 좀 아쉽게도 직전 1월 4일까지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직전 경주 앞두고 훈련 상태가 그 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좀 약간 저조한 컨디션을 보였기 때문에 직전에 추천을 드리지 않았는데 여전히 변화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6번 치프타임 1월 4일까지 보여줬던 훈련 상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줬을 때 추천드릴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난해한 경주입니다.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3경주는요. 절호의 입상 찬스가 도래했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바로 7번 이 컬린 판타지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정말 능력 편차가 그리 크지 않은 구도 속에 최성진 위원이 내심 기대하고 있는 복병 전력도 있는 듯합니다. 그 해결책 당일 최성진 의원과 함께 하신다라면은 좋은 성과로 보답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승리를 공고화시켜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서울 7경주가 되겠습니다. 코너 4개짜리 1700m 이미 너끈히 검증을 받은 마필도 있고요. 직전에 한 발 부족 아쉬운 마필, 또한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더 쏟을 마필 등등 어느 정도 입상 가능마들의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만 어느 마필을 중심으로 하고 도전 세력을 어떻게 서열을 매길지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주목하는 말은 바로 9번 베스트 라인입니다. 데뷔 후 모든 경주를 입상한 능력 상승세의 마필이죠. 특히나 작년 9월 8일 데뷔전에서는 출발 시 방해를 받고 흠이 쳐졌습니다만 추입으로도 최단 거리를 입상했고 10월달 입상 이후 골마경과 파행 등으로 오랜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훌훌 털어버리고 직전에 복귀전에서 월등한 능력으로 입상을 했죠. 당시 반템포 늦발 이후에도 개나리송이 이끄는 하이페이스를 너끈히 극복하는 강단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정상주기 늘어난 1700m 코너 4개짜리도 너끈히 극복해낼 신의 상승세의 마필 9번 베스트 라인을 중심권의 마필 강조를 드립니다. 자, 8번 달과 구름이 직전 승급전 1700m 레이스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다소 전개가 꼬인 아쉬움 속에서도 그래도 3차까지 했단 말이죠. 직전 당시 출발 후 양념 마필과 추돌로 인해 주춤거렸고 하지만 밀어 선행을 받았는데 뒷직선에서 또 선두 자리를 내주고 따라가며 또 코너에서 앞선 가담하려는 다소 좀 어수선한 전개를 펼쳤죠. 원사이드하게 선행 나서던 아니면 따라가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여튼 이번 경주에서는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산이 크고요. 직전에 전개를 그렇게 무리하게 풀어내고도 3차까지 했던 전력, 코너 4개짜리 적응 능력 배양한 이 8번 달과 구름 도전권 강조드리고요. 자, 5번 동방지주가 직전에 1700m 거리 입상을 차지하면서 다시금 뚜렷이 회복세의 전력을 보였습니다. 당시 이제 초반 선행 나서려다 선두 자리에 내주고도 막판까지 아주 근성 있는 걸음을 보였죠. 동거리 적응력 배양한 4번, 5번 동방지주가 되겠고요. 자, 여기 7번 데카인이 역시 최근에 동거리 연전 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최근에 인코스 최적 전개로 펼쳤습니다만 이번에 아웃코스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초중반에 중선위권 힘한배 막판 한발 결정력이 상당히 좋은 말이죠. 11번 데카인까지 언급드려 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서울 7경주는요. 자, 코너 4개짜리 1700m도 단번에 극복해낼 신의 상승세의 마필 9번 베스트 라인을 중심으로 도전권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당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설 잘 들었고 좋은 결과 예측이 됩니다. 베스트 라인과 달가구름이 무리하게 싸울 구도도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달가구름이 선행하면 베스트 라인도 분명히 따라갈 거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동방지주까지도 그 안에서 정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두간의 안에서 정리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외로 이제 외형을 한번 넓혀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려야 된다 판단이기 때문에 4번은 거북이 만세까지는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 4두를 배제하고 봤을 때 그 틈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는 거북이 만세가 최적 선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결정력은 크지 않지만 꾸준하게 걸음을 띄워주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의 구도는 이제 핸디캡 경주로이다 보니까 상대보다 부담 중량이 상당히 가벼워졌단 말이에요. 어차피 동방지주도 달과 구름도 전개를 성공했을 때 더 띄워주는 전력인 반면 4번과 거북이 만세는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감량 조건과 전개 이점 좀 4번 거북이 만세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넓게 외연을 5두의 마필 복병까지 언급하자면은 4번 거북이 만세가 복병의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장점, 자 부담 중량 직전 대비 4kg 감량 내려갔고 선입권에 응수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이 반대로 이번 경주 편성에서 정말 결정적인 부분에서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상승세의 마필들보다는 다소간 전력은 좀 떨어진다 예측이 됩니다. 동거리 적응 능력과 충분한 이 코너 4개짜리에서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말들의 우위 그리고 신의 상승세의 마필 9번 베스트 라인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4번 거북이 만세는 당일 컨디션은 좀 체크는 해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로서는 좀 아랫순위에 두게 된 원인입니다. 네, 민병철 의원의 방송 추천 열심히 응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천해주신 4두 안에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사실 이게 실전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레이팅들이 죄다 걸려있고 승급착순 걸려있어가지고 아마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9번 베스트 라인을 중심으로 다들 그러니까 높은 한수를 기대하기가 좀 힘든 편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압축을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예리하게 꼬집고 가겠습니다. 민병철 위원님, 압축을 하신다면 어느 쪽으로 가실지 정해져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8번 달가구름이죠. 전개 직전에 정말 하나만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선행을 나서던 따라가던 선행 강탈당하니 또 무리하게 코너에서 감아서 경합하고 그런 어찌 보면은 잘못된 미스한 전개의 양상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원사이드 선행도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8번 달과구름 쪽으로 좀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네, 위원님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언급해주신 이번 경주 언급해주신 중심마들 모두 다 가능성 높은 부분 동의합니다. 워낙 경주 마들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편성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언급해주신 8번 달가구름과 9번 베스트라인 모두 동의하고 다만 복병 한 마리가 출전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3번 인디언 에코입니다. 단거리에서도 분명히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늘어난 거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던 말인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월 13일 경주에서는 특히나 늘어난 거리에서 도전을 해서 굉장히 좋은 좀 결과를 기대했는데
앞선이 무너지는 경주에서 무리하게 서두르면서 심소진하고 결국 막판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 말은 혈통적으로 북의 목에 모두 극단적인 스태미너 혈통입니다. 늘어난 거리가 아주 유리한 말로 판단하는데 두 번째 이제 다시 1700m 연속 도전인데 직전 같은 무리한 전개 아닌 차분한 심안배 후에 뒷심발이라면 앞선의 이 8번과 9번 이 두 마리를 제외하고 확관말이 없는 편성에서 추임력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복병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어려워 보이네요. 3번 엔디오네코가 작년 11월 4일 경주에서 폐출혈이 발생해서 공백유 출전했고 직전 경주 1700m 도전에 나섰습니다만 여전히 좀 부진한 면모를 보였죠. 컨디션에 뚜렷한 회복세가 체크가 되고 좀 편성이 약해져야 좀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인디언에코는 결론적으로 이번에 강편성 구도 속에 좀 지켜봐야 될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민병철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연전 연투의 상승세 정상주기 늘어난 거리도 너끈히 이겨낼 9번 베스트 라인을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그렇죠. 압축해드리겠습니다. 최강의 환수로 압축된 모습으로 7경주 당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상당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 서울 8경주가 되겠습니다. 1700m 레이스고요. 최근에 뚜렷하게 전력 변화를 보인 말도 있고 느지막한 스퍼트로 고배를 마셨던 추입형 마필 과연 이번에 얼마만큼 빠른 스퍼트로 입상 도전에 나갈지 전반적으로 다수의 입상 도전마가 혼재한 접전 레이스 이 서울 8경주는요.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난타전 구도 8경주입니다. 기본 회복세 딱 어기저기한 마필들만 다 모아놨어요. 그중에서 이제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잠재력의 마필도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마필도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고 아직까지는 한 번 더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는 편성 우위 마필도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최선의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경주입니다. 그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은 앞말치고는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잘 뛰어주고 있는 바로 6번마 에머리 삭스입니다. 단거리를 이제 5번을 뛰었는데 못 따라가요, 흐름을. 못 따라가고 계속 좀 허부적거리면서 이제 뛰지도 못하고 좀 아쉬움만 남겼었는데 12월 15일 1700을 도전을 해서 정말 놀라울 만큼 잘 뛰었습니다. 그 경주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안효리 기수가 욕심부렸으면 입상했습니다. 너무 참았어요. 그냥 발주 받고 따라가고 가볍게 운영했었으면 분명히 입상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직전 아예 우승을 거둬버리죠. 여유 많았고요. 이번엔 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상대 레이스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에머리 삭스는 지금 이 거리에 대한 강점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분명히 지금 잠재력 자체를 터뜨려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막강한 잠재력은 아니지만 현득을 벗어날 수 있는 준비된 전개와 능력을 가져갈 수 있는 에머리 삭스는 여기서도 좀 더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서 7번마 금석 돌파 그리고 안쪽 1번마 이스트 쾌남 5번마 브랜던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7번마 금석 돌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추임력이 좋죠. 다만 이제 운영상을 잘 풀어내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직전에 이제 1700m에 도전을 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다 평가를 합니다. 중앙에서 빠르지 않게 가담을 해서 뭐 약간 막힌 전개를 펼치다 보니까 추입의 타이밍이 늦긴 했습니다만 힘 자체는 계속 남겨주는 모습이라서 경험 마친 이번의 구도에서는 의지 보여주고 있는 7번 금속 돌파의 선전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1번 맘 이스트 캐남이 저는 여기서 제일 무서워요. 데뷔전에서 이제 좋은 모습으로 1000m를 활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경주에서 될 듯 말 듯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제 운영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직전에 의도적으로 거리를 늘려보죠. 추진 안 합니다. 그냥 가볍게 적응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중위권 외선 후미에서 가볍게 흐름 따라가면서 코스를 읽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부드럽게 잘 나가요. 1300과 줄어든 거리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안쪽이라면 이스트쾌남 최적 전개 가능해졌고 내심 어찌 보면 한번 기습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1번 이스트쾌남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가치 있다 평가하고 있고요. 공백전을 맞이하고 있는 엄마 브랜던이라는 마필의 기본 능력도 무시할 수 없겠죠. 이제 휴양 이전 공백전에 작년 6월 달의 경주 1700만 실패를 했을 뿐 그 이전만 하더라도 단거리에서 뭐 선행, 취입, 연투의 연투, 우연타를
계속 이어왔던 마필입니다. 이제 37조에서 25조로 마방 이적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주기가 늘어졌었고 과정이 좀 변화가 있었지만 훈련과 재검 시 모습은 분명히 예전의 탄력을 보여주는 모습이라서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가치를 논해볼 마필이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8경주 자체에서는요. 중거리 만나서 뚜렷하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다시 한번 전개 좋은 6번 에머리삭스를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압축이 중요한 오늘의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동희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6번 에머리삭스 직전 경주에 보여줬었던 걸음 정말 인상 깊었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4분의 3마신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게 여유가 없었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앞서서 백동희 위원도 여유가 많았다라는 표현해 주셨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5번 브랜던 휴양 복귀전에서의 가능성 저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 외에 저는 10번 동방의 기억 역시 1700m에서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는 마린이만큼 그 전력 상승세 인정을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9번 에코골드 질문 드려볼게요. 이 에코골드라는 말이 사실 참 전개를 풀어내는 것이 까다로운 유형인 것은 맞습니다. 대신에 이 말은 딱 자기 자리를 잡게 되면은 앞의 흐름을 정말 잘 따라가요. 꾸준하게 뛰는 힘은 있는 말이죠. 이런 유형의 말일수록 초반에 자리 잡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고 일단 그 관건만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자기 능력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9번 에코골드의 2, 3선 선입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무서웠던 것은 에코골드. 더군다나 김옥성 기수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에코골드라는 마필 자체가 단거리 자체에서는 추임력은 좋은데 모래도 잘 못 맞았었고 운영을 잘 못했었어요. 매번 착순거리만 언저리에만 좀 머물렀었던 마필이었는데 11월 17일 때 이제 김태훈 기수가 외곽에서 빠르게 이제 감고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선전을 했었고 이제 모래 반응도 많이 좋아졌죠. 직전 경주 인코스에서 입상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꾸준히 흐름을 따라가면서 처지지 않는 전개를 보여줬는데 김옥성 기수라면 아예 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레이스에서 오히려 외곽에서 감고 올라올까 봐 상당히 무섭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코골드는 당일 마체 상태가 가장 중요한 마필을 판단하는 만큼 복병의 가치를 여기서 저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이번 경주도 뭐 중심마에 대한 부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대부분 가능성 높은 말들로 말씀을 해주셨고 저 역시 6번 에모리삭스 직전 경주 보여준 능력이라면 선취입 자유로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도전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이제 5번 브랜던 같은 경우는 뭐 이적도 있었고 휴양도 있었는데 훈련 모습 이상 없는 만큼 4등급에서 이미 경쟁력 보여준 잠재력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번 금속 돌파도 직전에 출발석 좋지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모습 보여준 만큼 선입 가담한다면 더 좋은 모습 보여줄 말로 판단하고 있고 저는 외곽에 있는 10번 동방의 기억도 가능성 있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이 말이 단거리에서는 좀 이렇다 할 모습 못 보이다가 1월 5일에 1700m 경주에서 입상을 거두고 연속 입상을 거뒀습니다. 또 직전 1월 5일에는 사실 정상 출발을 해냈는데 직전 경주는 출발도 삐끗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으로 입상을 거뒀습니다. 이번 경주 언급해 주신 백동희 의원께서 중심마로 말씀해 주신 6번 에모리삭스나 7번 금속돌파도 바로 앞선에서 전개를 아주 강하게 하는 말은 아닌 만큼 10번 동방기억이 정상 출발 선입 전개라면 앞선에서 버텨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인데 아예 배제하시는 건지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동방의 기업까지는 이제 외양을 넓히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앞선에서 에머리삭스가 선입권에서 이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조임다고 운영을 생각했었고 금속돌파는 의지를 강하게 보일 거라 판단을 했습니다. 1번 이스트케인하면 전개가 좋아졌고 브랜던은 상태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동방의 기업 같은 경우는 분명히 꾸준하게 보여주는 있는 장점은 분명합니다만 분명히 타계력 있는 걸음은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3연속 입상이 가능할 만큼 직전의 경주도 뭐 잘 타고 좋은 능력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매력적이었다고 좀 평가를 내리질 못해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의 순위를 좀 논하다 보니까 동방의 기업까지 이제 외양을 넓히기는 좀 힘든 구도였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10번 동방의 기억 저게 개인적으로 직전에 좋은 기억을 안겨줬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인데요. 6번 뛰면서 이제 5세인데요. 6번밖에 안 뛰었습니다. 산통으로 좀 공백이 길었었죠. 그만큼 내구성은 좀 강해 보여요. 최근에 그 경주 주로가 상당히 무거운 주로에서 선전을 했단 말이죠.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 불리한 조건을 너끈히 극복해낸 10번 동방의 기억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6번 에머리삭스는 직전에 아주 문세영 교수가 기가 막히게 전개를 풀어냈죠. 코너에서 격차 좁히며 막판 한 발.
7번 금속돌파 이번에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8번 다비키 있죠. 지금 늦바라고 막판에 이제 끝걸음 여력을 남기며 당시 에머리삭스 그 편성에서 3착을 했던 말입니다. 자 이번에 뭐 한 박자 빠른 스퍼트라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이 8번 다비키의 막판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다비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이거는 최성진 의원께서 저한테 질문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최성진 의원님께서 되게 굉장히 강조드렸던 마필로 판단하셨는데 저는 안 베낄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3착할 착승권 아래로 이제 입상권은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3위권도 많이 떴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 평가를 해요. 뭐 꾸준히 뛰어주는 장점은 있지만 파괴력 있는 한 발이 계속 아쉽고 직전엔 인코스였는데 이번엔 좀 게이트도 밀린 데다가 상대 마필이 좀 더 상대 마필의 변화가 좀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구도라서 잘 타서 이제 3위권까지 올라올 수는 있어도 이번에도 입상권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다비키보다는 10번 동방의 기하고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8경주는요. 다시 한번 적정거리 출전에 연투기 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6번 에모리삭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중후반부는 1700m 레이스가 연달아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번에도 9경주 1700m 경주 거리고요. 자, 직전 대비 거리 변화 또한 상대 변화로 인한 은근히 접전 레이스가 예측이 되고 있고요. 승급전에 상승세 이어나갈 말도 눈에 띕니다. 자, 모든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놀라셨죠? 또 접니다. 8경주 이어서 9경주도 제가 연타석으로 인사를 드려보고 싶네요. 뭐 편성 자체에서는 정리가 드러났고 뭐 연투를 이어갈 수 있는 전개 조건을 맞이한 마필도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욕심내서 이번 경주도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경주였습니다. 뭐 그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은 뭐 계속된 꾸준함을 보여주면서 직전 결정력에 대한 여유까지 보였던 온마 룰브레이커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이에요. 역시나 2세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 출전하고 나서부터 경주 좋은 모습으로 직전 의도적으로 3선에 가담을 하고 직선 구간에서 탄력적인 모습으로 입상을 거뒀죠.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상대 자체가 강하진 않아요. 사실상 레이스 흐름을 끌 수 있는 뭐 안쪽에 있는 마필과 내선의 마필들 자체가 지구력에 대한 검증이 다시 한번 타진이 돼야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룰브레이커는 뭐 초반 게이트 히트에 따라선 선행도 가능하고 그 흐름에 맞춰 뛸 수 있는 그 맞춰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의 성장세 5번 룰브레이커는 여기서도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순위 10번마 타우러스, 안쪽 4번마 그린다르크, 안쪽 1번마 한방미소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번마 타우러스 같은 경우에는 안요리 기수와에게 진짜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8월에서 10월까지는 부정과 감기 때문에 상태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아쉬움을 남겼긴 했습니다만 연이었던 경기에서 좋은 모습으로 선전을 해줬죠. 직전의 경주는 조금 운영이 아쉬웠습니다. 좀 조이면서 운영을 했다라면 착승권 이상도 가능했을 텐데 너무 이제 좀 가볍게 적응을 하면서 무리 없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좀 타이밍이 아쉬웠던 모습이라서 적응 마친 이번의 구도에선 다른 기수에게 고삐 뺏기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줄 안요리 기수의 기승술 전 여기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4번마 그린다르크는 안말치고는 마필 자체의 기본 근성이 상당히 좀 뛰어난 마필로 판단을 합니다. 직전 경주 외선에서 발주를 받고 나서 또 박태정 기수의 고민이 좀 보였어요. 이걸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따라가야 되나 그 고민했던 모습이 보였는데 순간적인 이제 그 판단에서 넘어가 버리는 무리한 전개를 선택하게 되면서 뭐 앞선을 거의 뭐 선에 가깝게 나서줬지만 직선에서 좀 아쉬웠었죠. 하지만 편한 전개가 가능한 이번 경주에서는 그린다르크의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직전의 경주에서 크게 늑발을 했습니다. 최후미권 꽁지에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올랐던 1번을 한방미소가 인코스라면 조이면서 한 중위권만 가담을 해줘도 주폭 자체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이 마필의 역습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까지는요. 승급전이지만 여전히 여유가 좋은 상대 조건이 좋은 오마 룰브레이커를 강조드리면서 최선의 압축을 기대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5번 룰브레이커의 선전 가능성 높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의 자력 입상이 상당히 인상 깊었던 전력이고 우승하고 기뻐하던 이기영 기수 표정도 생각이 나네요. 룰브레이커가 1700m 일단 통과를 하고 승급전에 다시 한번 1700m를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 동의하는 바가 많고요. 10번 타우러스도 조금 더 좀 다부진 경주 운영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최대 복병은 저는 6번 마이티만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지나친 추입이 너무 늦추입이 아쉬운 대목이었고 사실 좀 강한 상대를 만났다라고 보이기도 했어요. 자, 그때 강했던 상대 중에 한두 3번 전복 캡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 캡틴이야말로 선위권에서의 자기 위치를 잡고 있을 때의 정주력이 굉장히 인상 깊은 전력인데 직전 경주 정말 응원 많이 했었는데 끝내는 그 높아진 부담 중에 킴포세를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아쉬웠던 만큼의 서력전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인데 추천을 안 하고 계세요. 전복 캡틴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이 됐는데 이번에는 왜 추천 안 하셨죠? 네, 직전에 저도 전북 캡틴을 높게 평가했었는데 기본 잠재 능력이 좀 내재된 모습이 좀 1700에서 통할 수 있다는 평가였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좀 많이 실망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 다른 것보다도 운영은 나쁘지 않았어요. 최적 선임을 가면서 막판까지도 나쁘지 않았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중장거리를 만나다 보니까 마펠 자체가 그 고개가 높았던 그 단점 때문에 한 발이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 이제 고개가 높아서 말은 뛰고 싶은데 이 지세가 안 맞다 보니까 계속 한 발이 안 나오는 데다가 이번 경주도 최적 선입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직전 경주에서 보여준 그 모습 자체에서는 한 번쯤은 더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서 이번 경주 좀 내려놓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의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도 뭐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꽤 많은 다만 우선순위만 약간 차이가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언급해 주신 말 중에 4번 그린다르크를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과천시장배 등 단거리에서 정말 빠른 말들 많은 경합성 경주만 뛰어오다가 드디어 1700m 거리 늘려서 그것도 정말 빠른 말이 그나마 루카스인데 루카스도 사실 그린다르크의 초반 스피드에 비하면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단독 선행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 수 있는 편성을 만난 만큼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번 룰브레이크의 선입 후의 뒷신발이 또 10번 타우러스의 직전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늘어난 거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너무 느슨한 전개, 조금 더 타이트한 전개를 해낸다면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7번 엘란도 복병으로 눈여겨봐야 될 말이 아닌가라는 판단인데 분명히 기본 능력은 현등급까지는 통할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직전 경주는 좀 너무 초원에 참가라는 굉장히 좀 느린 말이 기습선행을 나가서 이끄는 페이스였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가다가 느슨한 전개의 늦추입 좀 아쉬웠습니다. 11월 3일처럼 타이트한 전개라면 능력을 끌어낸다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되는데 7번 엘란의 복병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힘들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엘란이란 마펠 자체가 고개도 높긴 하지만 문제 자체가 발주압벽이 되게 심했던 요동 자체가 되게 심했던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과 외선에서의 전개 자체가 굉장히 극명하게 달랐던 마펠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최근의 기회가 모두 세 번의 경주가 1번, 1번, 1번이었습니다. 선행 가보려고 노력했었고 선행 성공했었고 참고 따라도 가봤는데 안 돼요. 근데 레이스 주도권 가져갈 수 없는 이번 경주에서 엘란을 더군다나 그런 부분들 자체가 다시 한번 노출될 수 있는 그 단점을 가지고 있는 엘란을 저는 이번 경주에서 추천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구경주는 이 편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채로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레이스로 보입니다. 자, 선두권 세력이 얼마만큼 막판까지 버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관심이 있는데 일단 상대적으로 전개 이점은 5번 룰브레이커가 다시금 챙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선의권에서 직전처럼 아주 스마트한 전개가 가능해 보이네요. 3번 전복 캡틴도 직전에 비록 1과 2분의 1마 신차 석패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충분히 상대적으로 해볼 만한 편성 구도 속에 내치 게이트 초반에 조금만 더 서둘러 준다라면은 3선 정도 따라가며 막판 한 발이 가능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결국 직선 한 발 이 싸움에서 후착 도전권들이 판가름 날 그 경주 구도로 보는데요. 6번 마이티만보도 추입력이 좋고 여기에 2번 원더풀 럭키도 1700m를 추입으로도 입상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는 다소 너무나
흠이 바닥에서도 추입이었죠. 자, 이번에 어차피 마지막 한발 싸움에서 여타의 마필과 경쟁을 했을 때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말이 2번 원더풀 럭키라고 보는데, 백동일 의원님, 2번 원더풀 럭키의 종반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습 가능성을 좀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평가를 하는데, 결국 선택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전을 경주를 유심히 보시면 스카이 돌풍이 선행을 가고요. 결국 바닥에서 취입을 했던 것은 크레모와 파워였습니다. 원더풀 럭키도 같이 취입권에서 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취입력 자체가 크게 나오질 않았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눈여겨보실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어차피 이번 경기에서 계속 그 이후 10월 달의 경주 이후에 계속된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원더풀 럭키로서는 이번 경주에서 착승권에만 좀 머물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번 경주까지는 추천드리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서울 구경주는요, 직전에 코너 4개짜리 1700m 단번에 극복해낸 신의 상승세의 마필이죠. 5번 룰 브레이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부산 경마의 하이라이트 1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1400m 적정거리 출전하는 마필 상승세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고요. 과연 최근에 함께 뛰어왔던 그 전력들 간의 리턴 매치 형식이 되겠고, 이번에는 어떤 말이 그중에서 이 경주 조건이 좋고 전개까지 유리해졌는지, 또한 상태감은 어떤지 그 모든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부산 6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 출전하기 때문에 중심마로 강조를 드리는데, 바로 안쪽에 있는 1번 대오시대입니다. 단거리만큼은 1등급에서도 정말 최강자급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항상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게이트 2점까지 얻었고 여기에 최적 적인 기수까지 안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더욱더 좋은 뒷심발이가 가능한 말로, 앞선 경합을 틈타서 올라올 수 있는 추임력 발휘할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9번 킹 오브 글로리입니다. 직전 1등급에서도 이제는 앞선에서의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을 해냈습니다. 1등급 치고는 앞선에서 빠른 말, 뚜렷하게 강한 말이 없는 편성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선에서 자웅을 겨룰 수 있는 말 중에 눈에 띄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6번 다이내믹 스타도 가세할 수 있습니다. 한센 자마로 단거리에서만큼은 매우 꾸준한 모습인데 직전 1등급 1400m에서 우승을 거뒀고 선입 후에 뒷심이 매우 좋은 말이기 때문에 꼭 앞선 경합에 가세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장점입니다. 따라서 자유전개 2점으로 도전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3번 캡틴 포스도 역시나 선행 선입이 자유로운 말입니다. 직전 경주는 외곽 게이트에서 외곽 전개로 심소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국엔 극복해내면서 우승까지 거둔 말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게이트에서 최적 선행까지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직선에서 한 수 위의 추임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1번 대오시대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앞선 선입권에서의 버티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서 잘 들었습니다. 보는 시각 자체가 같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전개를 그리는 시점에서 중심축을 바라보는 시각만 조금만 다르다라고 평가를 해야겠네요. 저는 조금 의외였던 것은 최성진 의원께서 9번마 킹 오브 글로리를 상당히 좋아하는 마필로 제가 기억을 해서 이번 경기도 중심으로 잡아주실 줄 알았는데 후순위 내려놓으셔서 조금 의외였는데, 저는 직전 잘 뛰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말씀해주신 포인트 자체가 빠른 마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마필이 선두권 가담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요건을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6번마 다이나믹 스타 승급전 첫 도전에서 좀 충돌 피해 때문에 고생을 했던 부분 직전에 변화를 보여줬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3번 캡틴 포스의 기본 능력, 1번만 모닝대로 1번만 대오시대 그 꾸준함까지 모두 동의하는 모습이라서 저는 이번 경주 최성진 의원님을 좀 더 강하게 응원하고 싶은 경주네요. 네, 두 분 의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편성 정말 재밌네요. 이게 추천드리고 있는 마번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같습니다. 저도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저도 1번 대오시대, 6번 다이나믹스타, 9번 킹 오브 글로리, 3번 캡틴 포스까지 모두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번 경주의 가장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중심을 무엇을 잡고 가느냐가 가장 주된 포인트죠.
6번 다이나믹 스타가 중심이 되어야 옳다라고 봅니다. 왜? 이 말 같은 경우는요. 선행과 선입, 추입까지 모두 자유롭게 전개를 구사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1번 대호시대 제가 너무 좋아해요. 1600 이하 거리에서는 언제든지 추천드리겠다. 항상 추천드리겠다라고 방송에서 공언을 할 만큼 이 말의 단거리 경쟁력은 충분히 가능. 마일러니까. 마일 거리에서의 경쟁력은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대목은 최근 들어서 매번 추입을 시도를 하다 보니 매번 머리차로 집니다. 그거 너무 아쉬운 대목이죠. 9번 킹 오브 글로리 같은 경우에 직전에 선입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만 이 말 모래 맞으면 안 뛸 가능성은 크고 이 편성에 빠른 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누구든지 선행을 나설 수 있다라는 점이 이게 반전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6번 다이나믹 스타에게 중심권을 허락해야 한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지금 저희 사인의 전문위원이 선정한 4두의 말이 공교롭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따로 또 같이 그 느낌이죠. 선정한 4두의 말은 모두 같은데 이 중심권에 선정한 중심축으로 가치 있는 말에 대해서는 모두 상이합니다. 그만큼 뭐랄까요, 마필 내쟁력 적정거리이냐 여부 또한 전개 양상에 따라서 저희들의 시각이 모두 다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3번 캡틴 포스가 1등급 무대에서 장거리까지 선입 적응 능력을 보였던 말이고 앞선에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그 양상 구도이기 때문에 3번 캡틴 포스에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1번 대호시대는 1400 센 말이죠. 6번 다이나믹 스타도 직전에 완벽하게 1등급 적응 능력을 선보였던 말. 여기에 저희 자막이 안 나온 마필 그래서 한두 소개해 드려 볼게요. 8번 무패입니다. 모래 싫어합니다. 직전에 모래 맞고 완전히 전개가 꼬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게이트 외곽이 좋아요. 모래 덜 맞고 위치 선정과 전개를 했을 때 지난 12월 16일이었죠. 우승까지 했잖아요. 자, 최성진 의원, 8번 무패도 여기서 충분히 가치 있는 복병 전력으로 보는데 8번 무패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무패도 기본 능력은 충분한 말입니다. 다만 이 말이 이제 초반 스피드가 썩 좋지 않은데 모래에 예민해서 결국 모래를 피하는 전개를 항상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어중간한 위치에서는 모래를 피하다 보면 심한 외곽 전개를 하게 되고 또 그러지 않으려면 아예 채우미에서 추입을 하고 그래서 항상 좀 아쉽게 늦추입하는 모습 보여주고 12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출전하는 경주에서 워낙 이제 좀 노세화가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뛰는 경주에서 이제 앞선 무빙성 전개로 모래를 안 맞으면서 잘 풀어냈는데 결국에는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뛰는 어떤 경쟁력 높은 말들이 너무 많이 출전합니다. 결국 외곽 전개, 모래 피하면 외곽 전개, 아니면 늦추입. 좀 8번 무패는 다시 한번 편성을 좀 골라봐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6경주 1등급 1400m 레이스는요. 코스도 안쪽 들어갔고요. 결국 막판 한 발 결정력, 상당히 경쟁력 있는 말이죠. 1번 대호시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월 과천의 하이라이트 1등급 레이스 10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무대에서도 출중한 경쟁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말들 상당수가 있고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신예 능력 상승세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 우선 눈길 가는 말은 당연히 1번 강토마가 되겠습니다. 데뷔 후 12번을 뛰면서 9번에 입상을 했는데 한 번은 실격이고 한 번은 대통령배. 지난 12월 16일 승급전에서 아쉬웠지만 직전 경주는요. 장철 기수가 군대 가기 전 마지막 굿바이 무대에서 게이트 외곽 불리함을 넣거니 극복해내고 직선에서 진로가 살짝 막히면서도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죠. 이제 장철 기수의 군입대로 김동수 기수에게 바톤 터치가 됐는데 여튼 장거리까지도 충분히 검증이 된 말이고요. 이번에 안쪽 게이트 들어와 전개를 훨씬 더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1등급에서도 하이 레벨의 마필이 된 1번 강토마 우선 강조드리겠고요. 자, 3번 토스코 노바켓이 이 그랑프리까지 출전했던 말이고 1등급 무대에서도 1400m 입상 전력이 있죠.
직전에 이제 2,000m 거리 문학지부 샵로커 강편성 구도 속에 제법 3차까지 하며 잘 뛰었고 이번에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 구도 속에 요 3번 이 토스코 노바켈의 선정 기대치 우선순위로 말씀드립니다. 자, 승급전 나서는 9번 클린업 보드입니다. 이미 장거리 1900m까지 입상 전력이 있고 중장거리에서 또한 강편성에서 꾸준하게 능력 발휘를 하고 있는 말이죠.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요 9번 클린업 보드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5번 울트라 로켓이 최근에 계속해서 강한 상대 구도 대통령배 그랑프리 직전은 세계일보배 단거리 장거리 가릴 것 없이 띄워주고 있는데 오랜만에 일반 편성에 적정거리 1800m 출전을 합니다. 자, 5번 울트라 로켓까지 언급드려 봅니다. 네, 결국 서울 10경주 1등급 레이스는요. 1등급 하이레벨임을 다시 한번 검증받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보여줄 1번 강토마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보는 시각 전개까지도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후순위에서만 조금 차이가 있네요. 저희 시도 강토마는 올해 대통령배를 저는 정말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설에서의 잠재력이 마필이라서 이 정도의 상대로 좀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좀 평가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인코스라면은 여기서는 아예 선행을 가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제는 뭐 모래도 잘 맞고 흐름도 잘 따라가고 있어서 능력 자체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고요. 말씀해 주셨던 3번 토스코 노바켓 동의하고 저는 이제 클린업 시리즈 중에서는 클린업 특급이 오히려 스피드 면에서는 운영을 좀 더 잘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직전 경주도 굳이 선행할 필요 없었는데 그냥 가볍게 선행을 그냥 나서버리더라고요. 이번에도 뭐 안쪽에서 누가 선행을 가버리면은 그냥 가볍게 따라갈 수 있는 뭐 마필 자체 근성이 워낙 특성이 강한 전력이라서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이스트 팔러스는 가볍게 한번 여쭤볼게요. 고개가 살짝 높은 감은 있지만 중장거리에서도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으로 뭐 선행이든 선입이든 추입이든 다 이뤄내고 있잖아요. 직전 1등급 승급전은 2000m였습니다. 더구나 상대가 문학지부 샵로커, 토스코 노바켓까지 이겨내기는 힘든 상대였다라고 판단을 해요. 적응을 잘했고 1800m까지는 어떤 정도도 가능한 이스트 팔러스도 안쪽으로 들어왔다라면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이번 이스트 팔러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성장세 4세의 마필이고 분명 1등급에서도 적응 능력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편성이 좀 강해 보입니다. 여태의 마필 1등급에서도 충분히 검증을 받았고 또한 이 승급전에 감량 혜택과 경주 조건이 좋아진 말들보다는 썩 경주 조건이 좋아 보이지 않기에 차후 좀 약재급 편성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토마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뭐 저도 뭐 지지하는 전력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3번 토스코 노바켓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300m 그랑프리에 도전을 할 만큼 기대치가 상당히 있었던 전력인데다가 전개도 뭐 1번 강토마도 마찬가지지만 전개 자유 이점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전력이라서 3번 토스코 노바켓에 대한 경쟁력, 결정력 이번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클린업 특급 백동희 위원이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클린업 보드 백명철 위원이 설명해 주셨고 이 말들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뭐 9번 클린업 보드 같은 경우에는 직경 경주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인상 깊었죠. 초인마에 의해서 굉장히 진로가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승을 거뒀던 전력이라서 외산마들과 국산마들의 적절한 조합이 이번 경주에서 제대로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경주 중심마에 대한 생각 일치합니다. 1번 강토마는 선행뿐 아니라 선입 모두 자유로운 말입니다. 최적 선입 전개가 보장된 만큼 이번 경주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고 싶고 여기에 9번 클린업 보드도 정말 무서운 상승세 1등급 승급전이긴 하지만 최근 경주력은 1등급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스트 팔러스는 백동희 위원과 의견이 일치합니다. 개인적으로 4번 가을의 전설도 여전히 도전이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 경주를 앞두고 김효정 기수가 인터뷰에서 9월 1일 날 경주를 기승했을 때 안쪽에 갇히는 전개를 했던 것이 굉장히 페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외곽으로 말을 빼서 주행을 하겠다. 아니면 선행을 나서겠다. 그런데 직전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려고 했는데 또다시 외곽에 빠른 스피드형 단거리성 말이 선행을 강탈해버리고 안쪽에 또 갇혀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선행 강공작전이 예측이 되는데 4번 가을의 전설 선행 버티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7번 해마루가 가만 놔둘까요? 그리고 4번 가을의 전설 못 따라가는 전개로도 장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이긴 합니다만 편성 자체의 그
편성 자체가 좀 강해 보입니다. 최근에 능력 상승세 그리고 출중한 기본 기량을 보이고 있는 기세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기 때문에 4번 가리 전설은 말씀하신 대로 좀 앞선을 편하게 지배할 수 있고 약편성 호기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서울 10경주는요. 자, 능력 상승세를 이어나갈 마필이자 하이레벨의 1등급 마필 1번 강토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월 라스트 경주 역시 단거리 레이스, 이번엔 단거리 레이스로 펼쳐집니다. 직전에 늘어난 거리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말 이번에 전력 변화를 충분히 보일 듯하고요. 과연 마지막 승자가 누가 될지 오늘의 라스트 경주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경기 1200m 경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해가 좀 길어지기는 했어도 이 6시쯤 되면은 라이트가 슬금슬금 켜지기는 하죠. 앞선을 공략할 수 있는 말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중심에 5번 땡큐 찰리 먼저 추천드려 봅니다. 땡큐 찰리라는 말은 사실 저는 이거 선행마로 분류를 해요. 적어도 모래를 맞으면 덜 뛴다라는 부분, 스스로 선행을 나선다면 더 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직전 경주 패인 역시 선행 실패라고 보고 있고 뭐 그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직전에는 추천권을 가져가지도 않았었던 전력이죠. 이번엔 얘기가 다릅니다. 본인 스스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을 모처럼 다시 한번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5번 땡큐 찰리의 선행강공 기대해 볼만 하겠고요. 4번 러닝스톰 현등급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한계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말은 1400m에서는 계속해서 아쉬운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실제로 하위 등급 시절에서도 1200m에서의 경쟁력이 좀 더 매력이 있었다는 부분 강조드려보고 싶습니다. 모처럼 다시 한번 컨디션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이라서 4번 러닝스톰의 인코스 진입과 안장의 교체 역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고요. 그 외에 이제 따라가면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말 8번 야호 스트롱캣과 10번 파크삭스 이 두의 말은요. 이 두의 말 중에서 8번 야호 스트롱캣은 얘기가 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따라가도 된다라는 부분은 도주성 선행마가 아니라는 뜻이지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뛰어요. 그래서 순위가 조금 더 밀려있고 저는 10번 파크삭스 선행과 선입이 모두 가능한 전력까지 빠른 흐름 단거리에서의 경쟁력 기대해보는 5번 땡큐 찰리의 선행강공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김정 위원의 좋은 설명 잘 들었고 굉장히 응원을 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일치하는 부분이 매우 많은데 중심마에 대한 생각도 일치합니다. 우선 줄어든 거리가 매우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안쪽에 빠른 말은 1번 넌 감동이야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9월 달에 따라간 후 역전하면서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꼭 선행이 아니어도 된다는 부분이 더욱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면 더욱 좋고 1번이 밀고 나오면 옆에서 따라가도 최근에 1번 넌 감동이야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넘을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번 런닝스톰의 차분한 전개 후에 뒷신발이 1200m라면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판단하고 8번 야우스트롱캣도 선입 후에 뒷신발이 충분히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복병으로는 이번 레디칸이라는 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분명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에는 불량주로 해서 누추입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11월 24일 경주에서도 굉장히 빠른 흐름을 따라가면서 추임력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도 땡큐 찰리와 1번 넌 감동이야 또 외곽에 있는 12번 프린스 메모리 등 앞선의 난타전이 만약에 펼쳐진다면 이번 레디칸 깜짝 복병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상태 회복된 이번 레디칸의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레디칸 상당히 좋아했었던 말이죠. 하위 등급 시절에 강력한 선행을 무기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갔었던 그리고 연승 연투를 했었던 전력입니다. 추입으로서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번 경주에서 추입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따라가도 되는 10번 파크서스라든가 모래만 안 맞으면 더 뛰는 8번 야우스트롱캣을 추천드리고 있었고 4번 러닝스톰도 추입 가능하죠. 대안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복병을 찾아 헤매지는 않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 비슷하죠. 뭐 러닝스톰 거리 그리고 타이밍 기대되고요. 땡큐 찰리 의지 보일 선행 마필 기대됩니다. 저는 8번 야오스트롱켓이란 마필 자체가 직전 1400 승급전을 저 정도 뛰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그 이전에 11월 17일 경주 같은 경우에는 모래도 맞았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는 예전처럼 아예 못 맞는 운영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6번마 지오스타만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뭐 장철 기수가 정말 애착을 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이 마필을 정말 좋아했던 마필로 매번 말을 해서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뭐 연골증 때문에 부상 이후에 회복이 좀 더뎠던 것은 분명하지만 충분히 휴식 취하고 나면서 좀 많이 좋아졌다는 판단입니다. 뭐 재검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요. 지오스타가 전력만 살아난다라면은 어떤 전개도 가능하죠. 뭐 선행, 선입 다 가능하기 때문에 추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6번 지오스타는 이번 영주 가치를 좀 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6번 지오스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 좋아했던 말이라서 그만큼 실망감도 너무 컸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행심사에 속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주행심사가 언제는 나빴었던 적이 있었는지 참 항상 주행심사는 잘 뛰어요. 그리고 이제 고령골증 이후에 다시 또 2월 초에 구절염이 재발했다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부담 중량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저는 11월 달에 장추혁 기수가 1200m에서 졸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이 말을 마음속에서 지운 상태입니다. 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때 추천드릴 수 있는 기회가 꼭 생기기를 바라봅니다. 네, 은근히 능력과 접전 레이스로 보입니다. 8번 야오스트롱켓은 직전 승급전 1400거리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도 제법 잘 뛰었습니다. 단지 게이트 외곽에서 자리 잡는 과정 힘 소진이 많았던 듯. 하지만 이번에 내린 거리에서는 8번 야오스트롱켓 기대치가 높죠. 이 5번 땡큐 찰리 직전 보여준 걸음이 다는 아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선행 강공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 12번 프린스 메모리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죠. 선행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하이페이스 따라가면서도 추입으로도 3차까지 했던 말. 게이트 외곽이지만 승급전에서도 요 12번 프린스 메모리까지 입상 4정권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월의 러스트 서울 11경주는요. 직전에 최근에 연달아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적정거리 출전 그리고 전개까지 유리한 5번 땡큐 찰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2월 경마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겨울 경마의 흐름이 상당히 변수가 많았고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실로 격동의 경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다이내믹 경마였는데요. 자, 이제 봄이 오는 길목에 3월이 다가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흐름의 봄철 경마 더욱더 즐겁게 즐길 수 있으리라 예측이 됩니다. 저희는 봄이 오는 길목 다음 3월 첫째 주 금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